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활짝 브로그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나의 사소한 행동으로 부자가 될 사람인지 알아보고 평범한 사람을 자수성가하게 만들어준 일상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함께할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의 저자 스가 아라게이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많이 알고 지내는데요. 왜냐면 부자들의 사업이 성공한 비결을 취재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고 빠르게 부자가 되었고 극한 위기를 겪고 심지어 파산을 했는데도 더 크게 성장하는 굳건함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무에서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위기를 겪으면서 더 크게 성장하는 부자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들과 평범한 사람에겐 똑같은 하루가 주어졌는데 어떤 생활을 하길래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자들은 아무거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편인가요? 아무거나 주세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주문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시나요? 이런 태도는 별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해요.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주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아니, 그래봤자 음식 주문인데 그런 소리까지 들을 이유는 없는데요? 라고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무거나 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말에는 맛있어 보이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면 됐어 라는 감정이 담겨 있겠죠. 나도 그거면 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함께 온 사람과 같은 메뉴를 고르는 것은 흔한 일이잖아요. 만약 우연히 같은 메뉴를 골랐다면 나도 이것을 먹을게 라고 말하세요. 나도 그거면 돼. 아무거나 와는 느낌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메뉴판을 오랫동안 들여다봐도 좀처럼 메뉴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은 일을 해도 시원스럽게 진행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해요. 아니면 나는 오늘의 추천 메뉴인 연어를 먹어야겠어 라고 결정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럼 나는 소고기 스테이크 먹을래 라고 하면 따라서 그럼 나도 그거 먹을까? 하고 주문을 금세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들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즉 평소에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메뉴조차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한대요. 의사결정을 못 내린 채 잘 헤매거나 우유부단하죠.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큰 성공을 거두거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일찍이 남들과는 좀 다르다고 해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물건을 고를 때도 고민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하죠. 에휴,
기껏해야 식당 메뉴 선택이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저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이런 사소한 일에서도 그 사람의 인품과 본성이 가차없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근데 확실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메뉴를 잘 못 고르는 사람은 쇼핑할 때도 훨씬 오래 걸리고 사람과의 인연과 약속에서도 남들 따라서 우유부단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중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느낌이 좀 다르달까요?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습관 2.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안정된 기분을 유지합니다. 저자는 부자들과 만나면서 친해진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농담 삼아 짓궂은 말을 할 때도 있겠죠. 이때 부자들은 웬만한 말에는 끄떡없이 늘 초연함을 유지한다고 해요. 이들은 잘 감정이 상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의 매너다 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감정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중요한 판단을 할 때도 부정적이고 잦은 실수를 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저자가 존경하는 부자 K는 항상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무척 바쁜 날에도 피곤한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분이죠. 어느 날 저자는 마음먹고 그 비결을 물어봤는데요. K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보통 사람이라 비위가 상할 때도 있고 피곤해서 기분이 처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저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드론을 공중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내 모습이 내가 평소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이래선 안 되겠다. 즉시 기분을 전환시키자 라고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게 되죠.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날 것 같으면 멀리 떨어져 타인이 보는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다시 안정을 찾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김상훈 저자의 왓칭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저자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현실과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른다거나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세거나 하는 등 말이죠.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이런 작은 실행만으로도 분노의 원인을 잊어버리고 내가 아까 왜 화가 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당연히 짜증과 분노도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겠죠. 지속은 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직업에서도 딱 들어맞는데요. 한 가지 일을 지속하면 반드시 돈과의 인연도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품성이 온화하며 부드럽고 언제나 유쾌한 사람은 결국 부유해집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단언한다고 저자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잊어버리기는
나쁜 기분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언제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K도 이렇게 말해요. 저는 불쾌한 일은 바로 잊어버립니다. 굉장히 심한 말을 들었구나 싶을 때일수록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싹 지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말을 애초에 듣지 않는 셈이 되니까요. 라고요. 저도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면서 입에 담기 쉽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악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쿵 하고 가라앉았었거든요. 후유증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몇 글자 읽다가 아, 악플이구나 싶으면 바로 무시하고 잊어버려요. 아예 거기에 감정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가장 상처받은 악플이 뭐였냐라고 누가 물어볼 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는 걸로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 패턴을 늘 유지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엄청 좋죠. 불교 경전에는 방아착이란 말이 있는데요. 내려놓아라, 잊어버려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항상 평온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더불어 언제나 밝은 기분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명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돈을 쓸 때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저자는 부자들을 만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진짜 갖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일에는 아낌없이 돈을 쓴다고 해요. 부자들은 망설임이나 고민 없이 즉시 결정합니다. 돈을 무척 시원하고 깔끔하게 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돈이 있으니까 망설일 필요가 없겠지 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망설이지 않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이라고 해요. 반대로 정말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 외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폭탄 세일, 초특가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시간 한정 세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초조함이 엄습하면서 결국 지갑을 열고야 말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들의 차이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확실히 아느냐 모르냐에 있습니다. 부자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필요 없는 물건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명확해서 돈을 쓰는 우선순위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물론 풍족한 사람이라도 충동 구매를 할 때도 있고 후회를 할 때도 가끔 있긴 있겠죠. 그럴 때는 기분을 금세 전환한다고 해요. 오늘은 좋은 돈 공부를 했어. 생각해보니 그리 나쁘지 않네. 오히려 시야가 넓어졌는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자는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는 취미가 쇼핑이라고 할 정도로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1000만원짜리 자켓 정도야 고민 없이 구입하는 식이었죠. 여러분은
이렇게 비싼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아, 또 질렀네.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침울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회사를 좀 더 키워서 이런 걸 사고도 카드 결제일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야겠다 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든 덜 쓰고 안 쓸 걸 걱정하면서 돈을 소비하는데 이 사람은 더 쓰고 더 벌자라고 철저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미 저지른 일이니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합니다. 저자도 이런 일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동안 나도 정말 갖고 싶은 것을 발견했을 때는 망설임 없이 사고 돈을 쓴 후 투덜거리며 후회하지도 말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돈을 쓰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비록 쇼핑에 실패해도 좋은 걸 배웠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똑같은 실패만 하지 않는다면 이 돈은 긍정적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도량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돈을 쓰는 행동을 통해 세계를 확장하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 남에게 시간을 선물합니다. 어떤 한 지인의 생일을 맞았다고 해보죠. 그럼 보통 축하 선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소품이나 꽃을 선물합니다. 반면에 한 부자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가 선물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시간입니다. 물건을 선물할 때도 반드시 차나 식사를 함께 합니다. 상대가 느긋한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자도 이 선물을 받고 나서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바쁘기는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하고 싶어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선물하면서 만족을 느껴요. 시간만큼 훌륭한 선물은 없다. 이 말에 저도 정말 공감해요. 물건은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서 심야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갔다고 해보죠. 빈손으로 갔다고 해도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기념품은 무슨.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지. 이렇게 부모님 생신에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두서없는 이야기를 질릴 만큼 나누다 오는 건 어떨까요? 가볍게 휴가라도 가서 깊어지는 밤을 함께 보낸다면 정말 더없이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휴가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제 가려고요. 원래 집을 좋아해서 집에서 에어컨 쐬면서 옥수수 먹는 게 진정한 휴가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매년 한 번 이상씩은 휴가 갈 기회를 일부러라도 만들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 과정은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번거로운데 소소하게라도 다녀오면 엄청 행복한 추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기회가 된다면이 아니라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다녀오시는 걸 추천해 봅니다. 부자의 습관 5.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아시나요? 꽤 유명했던 영화인데요. 두 노인이 어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큰 회사를 운영하며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동차 정비공이었어요. 부자는 평생 일만 하느라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죠. 자동차 정비공 역시 가족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일에 지쳐있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각각 반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남은 기간 동안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전부 하려 합니다. 두 사람이 완성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에는 문신하기, 스카이 다이빙하기, 만리장성 다녀오기, 처음 보는 사람 친절히 도와주기, 장엄한 경치 보기,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기, 세계 최고의 미녀에게 키스하기 등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병원을 탈출해 목록들을 차례대로 실천합니다. 재산이 많았던 부자 덕에 돈을 펑펑 쓰고 사치도 한껏 부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켰던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부자가 마지막으로 키스한 세계 최고 미녀는 바로 그의 사랑스러운 손녀였습니다. 이 영화는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었죠. 저자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도 특히 가족과 친구 사이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취재를 할 때도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죠. 맞아요. 돈이 없으면 인생이 비참하고 외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마음이 다 채워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과 인간관계의 두 가지를 모두 소중히 여기며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결핍이나 불만은 느끼지 않게 됩니다. 결핍이나 불만이 없으면 사고방식이 저절로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해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밝은 태도가 미래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줍니다. 차근차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봐요, 우리.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아무거나 라고 말하지 않기. 둘째, 안정된 기분 유지하기. 셋째, 돈 쓸 때 망설이지 않기. 넷째, 시간을 선물하기. 다섯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늘 자각하기입니다. 스가라 게이 저자의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에는 51가지의 습관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 중 모든 습관이 다 공감되진 않으실 거예요. 저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내용들이 가끔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관리해야 하는지, 평소 우리가 지나치고 있었던 사소한 생활 습관들이 많았어요. 성공하기 위해 좋은 습관,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알차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습관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가끔씩 가볍게 읽어보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 삶을 변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고 성장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합니다.